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문세영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3국 정상들이 그 공동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 합의문도 공동 선언문도 조금 전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일단 공동 기자회견 발언부터 듣고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北朝鮮の非核化と朝鮮半島の安定が日中韓3カ国の共通利益である点を改めて確認しました。中方一贯致力于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半岛政治解决进程。 지금 이제 발언을 들어보니까요. 기시다 총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중국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공동선언문 굉장히 지금 긴데요. 네. 예,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습니까? 네, 공동선언문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8개 항에 달하고요. 근데 이제 주로 내용은 경제 협력에 대한 방점을 찍은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35번째 항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네. 표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어쨌든 직접적으로 들어간 거는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앞서 싱크를 들어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앞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은요. 그 한국과 일본은 북한 비핵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반면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그 추상적 표현을 네.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비춰볼 때 그 공동선언에서도 비핵화 문구는 들어가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었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만 이런 38개 항에 달하는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앞으로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을 하고 또 이를 위해서 협의를 정리해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새벽이죠. 네. 북한이 그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에 정찰 위성 발사하겠다고 네. 예고를 했잖아요. 네. 이런 영향은 없었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새벽이죠. 북한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 사이에 그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네, 나왔습니다. 나왔죠. 네. 북한은 그 작년 11월에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그 세 차례 시도 끝에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당초 3월이나 4월쯤에 추가 위성 발사가 있지 않겠나 예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북한은 실패 없는 2호 발사를 위해서 기술 보안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발표를 하필 오늘 새벽에 그러게요. 한 예, 거죠. 시점이 공교로워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오늘 정상회의 기자회견 전만 해도 각국 정상들이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겠나. 특히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렇죠. 좀 주목이 예. 됐었어요. 근데 하지만 역시 예상대로 중국은 그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공동선언문에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단어가 볼 수. 나오기는 나오지만 네. 이거에 대한 뭐 어떤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뭐 규제가 더 강화돼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수준의 얘기는 없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한일회담, 한중회담도 있었잖아요. 네. 특히 한일회담에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라인 사태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겠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 어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라인 사태를 언급을 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한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 라인 문제는 윤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답변이 궁금한데요. 네, 예. 기시다 총리는 그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는 보안 가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었다. 즉
그 한일 정부가 초기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다 하면서 약간 갈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좀 회피하는 분위기가 엿보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일본 총리가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으면 네. 지분 매각은 아닌 걸로 정리가 되나? 이렇게도 읽히긴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끝낼 상황은 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그 요구사항이 있었다. 요구사항이다. 이거라는 이 발언은 그 지분 매각 강요가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일본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또 네이버가 지난 10일에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야당에서도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점을 좀 지적을 했을까요? 네, 어제 그 윤 대통령이 지분 매각이 아니라고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지분 매각이 아니라는 답변을 확실하게 확실한 답변을 답을 얻어냈어야 되는 거 얻어냈어야 아니냐.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요거 관련해서 오늘 라디오에서 출연해서 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보안 문제를 거론했을 뿐이지 뭐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지분을 매각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일본 정부가 해명해 왔는데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에 분명히 담겨 있듯이 자본 관계를 재검토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분 관계를 변동시켜라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지분 매각 요구와 직결되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네. 그런 입장임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라고 요구했어야죠. 네, 그래서 일부 언론들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이례적인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제 제기 없이 봉합하는 데 방점을 찍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고요. 경향신문은 일본 정부가 나서서 국내 기업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외교 상황과 분리해서 보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는지 좀 확인이 될 것 같네요. 네. 한중 정상회담도 열렸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총리와 만난 거 작년 9월 그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에 8개월 만입니다. 리창 총리가 취임한 이후 한국을 방문한 거는 또 처음이고요. 근데 기시다 총리가 어제 한 발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세봤더니 윤 대통령과 10번을 만났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많네요. 네네. 그래서 이 만남의 횟수 자체가 한일 한중 관계의 현 주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 만남을 계기로 좀 달라집니까? 아, 네. 뭐 앞으로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봐야겠지만 뭐 성과는 있었습니다. 일단 한중 자유무역협정,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2015년 12월 그 발효된 이후 9년 만에 새로운 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 관광, 문화,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개방을 확대하기로 해서요. 오늘 주식시장 상황을 봐도 관련된 뭐 엔터주나 뭐 화장품주 이렇게 잠시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네. 관심을 모았던 시진핑 총리 뭐 방안이나 네. 북한 문제는 어때요? 네, 이 문제는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는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의 방문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 합의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내용만 밝혔는데요.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위원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외교 대화체를 신설해서 다음 달 중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 대화기구에서 좀 더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 중국 외교부가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네. 윤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볼까요? 네, 그런 내용이 그 한국 측 발표에는 포함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중국 측 발표가 나온 뒤에 뭐 기자들이 이게 사실이냐 문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왜 한국 외교부가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우리 정부가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은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래서 회담에서도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정도의 좀 약간 뭉뚱그리는 네. 그런 식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쭉 보니까 한일 간에도 그렇고 한중 간에도 그렇고 중일 간에도 그렇고 네. 굉장히 첨예한 이슈들이 많아요. 네. 이제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의가 이제 재개가 될 만큼 한중일 관계가 당장에 막 좋아질 거다 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4년 5개월 동안이나 열리지 않았던 그렇죠. 이유는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그 미중 간 갈등 심화로 신냉전 구조가 이제 만들어졌던 이유가 가장 큰데요. 그래서 사실 또 중국이 미국 동맹국과의 거래 두기를 네. 해왔던 것이 또 사실이고요. 그럼 변수가 중국이란 얘기인데 네. 중국이 왜 태도를 이렇게 바꿨습니까? 네,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군사적, 뭐 경제적 여러 가지 압력을 좀 낮출 필요를 느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대로 두면 이제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압력이 더 거세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그 한국과 일본 역시도 또 더 이상 갈등의 길이 깊어지지 않도록 삼국이 각각의 이해 그 상황에서 이제 최소한의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예.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윤석열 정부는 균형 외교 기조를 접고 이제 미일과 밀착 관계를 유지를 해와서 중국과 불편한 상황이 지속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번 기회로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좀 이제 시작 진전은 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공동성명 마지막 문구를 보면요. 네.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에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주재하에 10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